오늘 밤은 100%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움직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데이터의 해석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방향성에 대한 싸움보다는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11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젯밤의 시장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지지부진하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큰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소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승 피로감에 의한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그냥 단순 국면 정도인 개념이지 주가의 하방 압력이 높거나 낮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망세가 상당히 뚜렷했고 간망세가 뚜렷한 상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고르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의 지수의 3대 지수의 동반된 흐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지수가 동반된 흐름을 줄 때가 주가가 오히려 안정적이지 어느 특정 섹터 하나가 무너지거나 붕괴돼서 자금이 솔리마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주가의 부하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3대 지수가 고르게 움직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3대 지수가 각각의 업종과 섹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성 종목도 다르겠죠. 미국이라는 주가의 시장을 평가할 때 어떤 기술주가 뛰어나다, 기간 산업이 뛰어나다, 무량주가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던 흐름이었고요. 어젯밤에 다우지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54포인트 0.35%를 조정받았고 나스닥은 49포인트 0.25%를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 또한 0.3%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3대 지수가 고른 조정을 보였는데 굉장히 제한적 조정이죠. 굉장히 제한적 조정입니다. 사실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그 조정폭이 깊을 수도 있지만 전혀 깊지 아니하고 짧은 형태의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은 시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고 해석은 되어집니다.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언론에서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CPI를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CPI 지표는 연준에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이기도 하고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제, 그다음에 그제, 월요일, 화요일 모두 다 CPI 발표를 두고 블랙아웃 기간이라 추가적인 경제지표들 발표들을 안 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데이터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금리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을 하겠죠. 금리를 결정할 건데 지금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금리 결정을 할 것인지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12월 19일 날일 거예요. 이 12월 19일 이 데이터가 과연 예상이 안 될 것이냐라는 건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현재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기준금리는 인하를 할 거예요. 네, 인하를 할 거고 지금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남은 데이터는 단 하나죠. 0.25를 하느냐
0.5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CPI 발표가 난다고 해서 해당 기준금리 결정이 크나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발걸음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시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종목이든 아무리 강력한 기업이든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든 아무리 강력한 코인이든 어찌됐든 샀으면 팔아야 되는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리 욕구라고 하죠. 일을 했으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었으면 일을 봐야겠죠. 또 다시 일을 해서 다시 밥을 먹고 다시 또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수십억 명이 존재할 텐데 수십억, 수백억 명의 인구들이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상승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절대로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해도 정반대로 지금 야당이냐 여당이냐 나눠져 있는 것처럼 시장도 반드시 나눠져 있죠. 근데 적정 구간의 이상의 흐름이 됐을 땐 지금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냐? 그동안에 기조적으로 따라와서 샀던 사자, 매수세들이 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사자의 분위기가 없는 거죠. 왜? 신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투자자들은 어떠한 빌미라도 찾길 원하는 것이고 그 빌미를 CPI 쪽에 갖다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CPI 쪽에서 서플라이가 나올 확률은 거진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CPI 때문에 서프라이즈 데이터가 나올 확률은 거진 없어요. 대신 이 데이터를 확대 재생산을 하겠죠. 오늘 밤은 100%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움직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데이터의 해석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방향성에 대한 싸움보다는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3대 지수가 모두 다 동등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주가의 변동성이 다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1대까지 조정을 받았던 국채는 다시 4.3대로 회복을 하기 시도를 했는데 왜 이러한 모습을 주고 있느냐? 역시 주가와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와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시장은 주가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이 상당히 저울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울질이라는 것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환물에 대한 부분이 뚜렷한 것 같아요. 어제는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이고요. 테슬라, TSMC가 있었습니다. 물론 TSMC는 반도체가 묶여 있는데요. TSMC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저께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 이슈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어제 혹시 장 보셨습니까? 어제 그 뉴스 싹 사라졌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어제 새벽에 익절을 해가지고 새벽장까지 본 사람인데 어제 그저께는 분명히 중국발 뉴스를 시장에서 그렇게 띄웠거든요. 어저께는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것은 오히려 양자 컴퓨터에 관련돼서 알파벳에서 신제품 발표됐던 부분이 구글 주가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뒀죠. 하지만 역시나 구글은 아직까지 주가의 가치와 시장의 가치로 봤을 때 구글의 가치는 분명하게 강력하지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시가총액의 비중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구글이 그간 보여줬던 행보에서 주가를 주도했던 힘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테슬라가 같이 좀 공동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엔비디아와 AMD, TSMC, 일라이릴리, 브로드컴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서의 조정 부분의 압박, 거기에 오라클까지 떨어지는 이 압박력을
시장이 끝내 감당하지 못하면서 새벽녘에 주가가 깨져버렸습니다. 다소 짧은 조정으로 마감이 됐지만 나름대로 하방 압력이 좀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 효과를 보여줬죠. 그게 바로 지금의 현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료보도 재료지만 현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종목들이 사이클처럼 돌고 있다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제가 흔히 표현하는 것으로 주가를 붙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주가를 붙잡는 형태의 움직임들은 사실상 시장의 안정감이 좀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은 소형 짐을 옮길 때 이러한 포터 트럭에다가, 포터? 맞죠? 네, 포터 트럭에다가 보통 짐을 이렇게 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짐을 실어가지고 밴드를 이렇게 묶거나 그물을 쳐가지고 이사를 보통 하죠. 이동을 하거나.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냉장고 큰 거 하나 옮긴다고 칩시다. 요즘 당근마켓 많이 하죠? 당근마켓에 냉장고 큰 걸 사가지고 용달차를 옮기고 있다고 칩시다. 자, 오케이. 이게 안정감이 있습니까? 안정감이 없습니까? 안정감이 있죠. 왜? 이 용량 안에 차 있다고 하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차가 부셔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냉장고는 목적지까지 정상적으로 이동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용달 비용을 아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타고 있는 승용차에, 일반 4인승 승용차에 트렁크를 따가지고,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냉장고를 한 50% 정도만 몸체가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밧줄로 동동동 묶어가지고 가고 있다. 안정감이 있습니까? 안정감이 없습니까? 안정감이 없겠죠? 예, 안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목적지에 가기 전에 냉장고가 차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이동을 해야겠죠. 그게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주가 자체와 기업의 가치, 나라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주가를 지금 붙잡고 있는 종목군들이 하루 걸러 하루씩 로테이션이 되면서 종목별로 부대적인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바람직하냐 또는 건강하냐라고 평가를 하면 전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방식의 주가의 견인력은 결국은 톡 하고 부러졌을 때 역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장의 지금 현상이나 지금 계속 최근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렸지만 어저께 크게 수익으로 마감을 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논리법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택지는 다양하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다방면으로 시장을 접근할 수 있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잘 고려한다고 하면 현재 시장의 부담감도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CPI 때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다 말할 수 있고요.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움직일 겁니다. 많이 움직일 거예요. 왜? 주간의 변동성을 보시면 정말 학을 뗍니다. 매매 좀 해보신 분들은 거의 지금 미치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피로감이 장난이 아닌데 보통 주간에 움직였다 하면 이 정도예요. 어제도 이 초저녁 시간대 잠깐 움직이기 전까지 5시까지 변동성이 이랬어요. 5시까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가급적이면 6시 이내까지 매매를 끝내면 영상을 웬만하면 편집해서 올려드리는데 요즘은 막 다 새벽장으로 넘어간다. 어제도 새벽에 익절이 됐거든요. 이 장이 이래버립니다.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이거 못 맞춰.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를?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틱틱해서 먹고 있다가 이런 큰 파동 한 대 맞아가지고 대부분 깨지죠.
이런 짜잘한 파동에서 단타 치다가 큰 파동 한 대 맞아가지고 거의 멘탈 날아가서 포지션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매매 방식이 정답이다.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정답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자신이 없으면 큰 뷰를 보면서 가는 것도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은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지금 포지션이 없는 단계로서 매매를 사실 오전에 보면 굉장히 고생할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하루 이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주간에 지금 변동성이 없는 과정의 시간이 상당 시간쯤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주간에 안 움직일 거라고 사실은 계산이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시장이란 것이 늘 뭐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계산한 것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움직일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매매 전략을 펼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힘이 들지라도 오늘 주간부터 매매를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이고 CPI 쪽의 데이터를 가급적 보고 싶진 않지만 지금 시장의 형태를 봐서는 아마 CPI 데이터까지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방면으로 좀 열어보면서 접근을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 방을 노리시기보다는 내가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좀 적절한 매매 전략을 잘 구사하시면서 이번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심란합니다. 우리나라장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유럽장, 미국장, 중국장, 아시아장 뭐 다들 제각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모여지고 만나는 시점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점들을 조심스럽게 대비 준비하시면서 매매 전략 구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표 번호와 문자 수신을 좀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화면 좌측에 저희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체험 신청에 관련된 휴대폰으로 올려놨습니다. 통화 불가능하고요. 발신도 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신만 가능하고요. 상담이 완료되면 접수가 되면 순차적으로 저희 매니저님들이 체크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하시라 해서 화면에 올려두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해당 기회를 잘 이용해서 좋은 수익으로 잘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